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상승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2주 전 주말에는 대략 5만 3천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약 4만 7천 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7일 평균 그래프 파란색이죠. 평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환자 증가 수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강경한 코로나 봉쇄 정책에 중국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시위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세계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중국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민심이 폭발하자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밀접 접촉자를 시설이 아닌 자택에 격리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 헤인스가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 겨울 이후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후 수개월간 재편성과 보급을 위한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정보국장의 말대로라면 전쟁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미분양이 현재 5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분양 밀어내기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생산 넉 달째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별로 안 좋다는 뜻이죠. 고에너지가 여파로 올해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4분기에는 역성장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 가운데 지난주 초에 블라드가 강경 매파성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가 금방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내후년까지 기준금리가 5%에서 7%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연준 의장 파월이 30일 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끝나자마자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S&P 500 지도를 보면 애플 거의 5%대, 마이크로소프트 6%, 구글 6%, 아마존 4.5%, 테슬라 거의 8%대 등 많은 주식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일 미국 노동부가 비농업 신규 고용수를 발표했습니다. 26만 3천 개가 증가했다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상치는 20만 개였는데 그것보다 훌쩍 높은 수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를 과격하게 올리면서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연준의 지금까지의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보고 앞으로 연준이 보다 강한 긴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그날 주식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크게는 아니지만 떨어졌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힘을 얻으면서 강달러 기조가 지금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조금 내렸죠. 패드가 더 이상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난주 주간 차트입니다. 한 주 동안 1.66% 올랐습니다. 30일 이렇게 치솟은 이때가 파월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언을 한 시점입니다. S&P 500 올 초부터 보면 15%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30일 날 파월이 연설하면서 많이 올랐죠. 이번 주에 2.8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올 초부터 보면 약 28%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 주가지수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3.3% 상승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완화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힘을 얻으면서 증시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상해 종합 주가지수는 지금 13%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는 0.38%,
강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18.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3.5%가량 올랐습니다. 15,000불대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죠. 현재 17,000불 정도입니다. 연초부터 보면 64%가량 하락했습니다. 금 일간 차트입니다. 드디어 온스당 1,800불 위로 올라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에 금이 온스당 2,000불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금 가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는 일단은 상승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28일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중국인들의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혼란스러워지자 세계 시장에 큰 불안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중국이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중국이 점진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탈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하면서 우려가 안도감으로 변했습니다. 30일 파월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12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당일 S&P 500은 3% 올랐고 나스닥은 4.4% 급등했습니다. 2일날 노동부가 11월 비농업 신규 고용 전달 대비해서 26만 3천 명이 늘어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숫자였고요. 하지만 기업조사가 아닌 가계조사에서는 실업률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월에만 IT 기업 또는 빅테크 기업에서 감원이 3만 4천 명이었습니다. 시장은 기업과 가계조사 이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는 점차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이 지표를 발표한 아침에는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가 오후에는 그래도 상당히 회복한 상태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성 발언, 그리고 중국인들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거부하는 시위 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주초에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우호적인 발언에 시장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노동부의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는 별로 안 좋았죠. 이번 한 주도 부정적인 뉴스와 긍정적인 뉴스 사이에서 시장은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금리는 하락으로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일단 상승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잠언 30장 8절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도 하나님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물질 문명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박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